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안녕하세요. 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지정도서 모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책은 서은국 박사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아이고, 정민님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민님 덕분에 또 이렇게 지정도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짝짝짝. 네, 정민님 저희 처음 자기소개 시간인 거 아시죠? 네. 네, 저희는 직업, 나이, 사는 지역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소개 주제를 드릴 텐데 그걸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자기소개 주제는 오늘 서울에는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첫눈이 와서 눈에 관련된 눈이 오는 날의 추억을 소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민님? 네. 좋네요. 서로 지금 아침이라서 조금 붐업을 시킬까요? 네. 그러면 저부터 해볼까요? 눈이 오는 네. 날의 기억. 네,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근데 부산은 눈이 잘 오지 않을 뿐더러 와도 엄청 빨리 녹아요. 그래서 눈이 한 번 오면 쌓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어렸을 때는 눈이 와서 쌓이면 그것만으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하면 눈싸움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부산에 눈이 쌓이는 날이면 또 학교도 안 가요. 왜냐면 제설 작업이 잘 안 돼요,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제 어렸을 때 제설차가 2대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가 산 쪽에 있었는데 버스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눈이 오는 날이면 학교도 안 가고 실컷 놀 수 있는 그런 눈이 오는 날의 추억입니다. 아이고, 네, 그렇답니다. 와, 한번 감탄사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정민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어렸을 때 그래도 꽤 많이 봤었어요. 네. 서울에 살았는데 눈이 많이 왔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에 대한 추억이 그래도 꽤나 많은 편인데 네.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눈 오면은 눈사람 만드는 걸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서울에도 눈이 많이 와봤자 녹는 눈이기도 하고 쌓여도 이렇게 많이 쌓이진 않아요. 네.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강원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날 눈이 그렇게 오는 날인 줄 몰랐는데 눈이 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네네. 아침 이제 도착했을 때도 눈이 많이 왔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엄청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눈 진짜 많이 온다 하면서 눈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한 건데 거기 아래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뭐 눈이나 물이 있는 데는 밟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그거를 야, 눈이다 하면서 거기를 막 뛰어갔어요. 네. 근데 거기가 엄청 깊은 데였던 거예요. 많이 깊진 않지만 그냥 제 네네. 키만큼 높진 않지만 그래도 깊은 데였던 거예요. 네. 근데 띵띵띵띵 걸어가다가 저도 거기 이렇게 팍 빠져버린 거죠. 네네. 그런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깊은 눈에 내가 파묻혀 있는 그 기분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혹시 어머니한테 뭐 등짝 스매싱이나 이런 걸 맞지 않으셨는지.
그때는 좋았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렸을 때는 정말 눈 오는 날이 너무 신나고 좋았는데 지금은 막 출근길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부터 앞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울엔 눈이 잘 쌓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향이신 부산에 비해서는 많이 쌓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눈에 관련된 추억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소개하기 전에 저희 듣고 가는 게 있죠? 구독 타령. 네, 감사합니다. 구독 타령 듣겠습니다. 어이,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네, 구독 타령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간단한 느낀 점, 책을 읽고 느낀 점 서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정민님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앞부분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좀 전공책 읽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네. 뒤쪽으로 가면서 그냥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좀 행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쓴 책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행복감이라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감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네네네. 네, 뒤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던 건, 네. 저는 행복하다는 거를 그냥 보통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내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행복했을 때는 이럴 때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나보단 우리에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성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행복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좀 재밌게 읽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되게 처음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조금 제가 생각했던 세상? 이런 거의 틀을 조금 깨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은 되게 많잖아요. 나를 찾아라 아니면 자존감을 찾아라 이런 책은 많은데 이렇게 왜 우리가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가 됐나 이런 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머리가 아팠는데 저도 엄청 재밌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는지 약간 이성적인 부분은 과대평가하고 또 동물적인 본능적인 부분은 과소평가하면서 진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서평 괜찮았나요?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생긴 질문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정민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 행복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 느끼도록 설계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생존을 위해서만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라면 너무 우리는 복잡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해봤어요, 이 책을 읽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민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해봤거든요. 네. 제가 정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욕구 이론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이론을 원래 되게 지지하거든요. 그 메슬로우. 네. 네네.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 다른 거를 충족할 수 있는 생각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행복 같은 것도 생존하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딱딱해 보이지만, 네. 내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은 메슬로우 이론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재해석이라기보다는 좀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는 욕구 자체를 최상위 단계에 좀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 책은 자아실현이라는 욕구도 생존을 위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또 나중에 질문에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도 이제 정말 생존, 짝짓기를 위한 것인가? 공작의 그 깃털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창의성이나 예술적인 부분은 자아실현,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서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책을 보니까 그러면 자기만족은 왜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은국 박사님의 그 생각에 약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되게 이 책 자체가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게 과학적으로 꼼꼼하게 나와 있죠. 꼼꼼하게 나와 있어서 좀 반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예술을 더 뭔가 표현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생존이라는 게 또 그 DNA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서은국 박사님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발전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과학 자체도 발달한 것이 결국에는 그 생존을 위해 이제 자기가 우월한 남성이다 아니면 우월한 여성이다를 뽐내기 위해서 머리를 막 쓰다 보니 과학이 발전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님은? 저도 이거를 반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네. 행복을 네.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복을 과학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느끼는 거 되게 복합적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죠.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렇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책 자체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과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되게 어렵네요. 이거 어려워서 저희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정민님의 책을 읽으면서 좀 네. 떠오르는 질문이나 이런 게 없으셨나요? 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긴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막 철학적이거나 어려운 질문이 생각났던 건 아니고, 네. 중간중간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저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나 문명 생활을 한 지 1년으로 치면 2시간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여기서 행복의 주 요소가 내가 행복하다고 할 때가 사랑하고 먹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내가 문명이 엄청 발달이 됐는데 네. 사랑은 많이 못해요. 엄청 최소한의 사랑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명은 발달이 많이 안 된 거예요. 옛날처럼. 네. 그런데 사랑은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명은 발전되어 있는데 사랑은 하나. 그쵸? 네. 그다음에 문명은 발전되어 있지 않지만 사랑을 여러 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약간 말 잘못하면 매장될 수 있어요. 저는 문명은 발전되어 있지 않지만 사랑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항상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 그다음에 결혼제도 일부 일처제 자체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약 인간이 문명을 생활을 한 지가 2시간밖에 안 됐다면 일부 일처제 시간은 정말 한 몇 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막는 건 아닐까. 물론 이제 본성을 무조건 이제 펼친다고 해서 그게 맞는 인생이고 좋은 인생인 것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을 하자면 본성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민님은요? 정민님이 말씀 잘해 주셔야 매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꼭 사랑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네네. 그냥 그 여러 가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조금 덜 발달되더라도 네.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민님 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랑이라고 하길래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했는데 정민님은 약간 포괄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책에 보면 행복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유전적 특징으로 거의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50% 정도. 네.
그런 거에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행복감을 더 느낄 확률이 많다. 그리고 또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행복감을 더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자 특성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엄청 흥미로웠어요. 네. 거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향적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거를 네.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네네. 근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할 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엄청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또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네. 네. 그 외향적이라는 게 저는 좀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네.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도 전 봐요. 보긴 봐요. 그 자신감이나 아니면 외향적이라는 것 자체가. 후천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신 네. 거죠? 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좀 슬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확률이 되게 많은 거고,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빈익빈 부익부처럼. 좋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행복을 조금 덜 느끼겠구나라고 인정을 하면 그냥 더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지 않을까. 서로 비교를 해서 생기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것도 나의 우연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행복을 조금 빈도가 적으면 어때? 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님? 맞아요. 남들이랑 비교하는 순간 네. 부터 불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행복과 불행 두 가지 감정이 있다면 불행이라는 감정이 좀 더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유전적이라는 거에 네. 소인이 있다고 해도 네. 100% 유전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쵸. 맞죠? 네. 50%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네. 나머지 50%를 채울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민님이랑 저랑 생각이 비슷해서 네. 원래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와서 싸우고 해야 재밌는 토론이 될 수 있는데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네.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중간 깨알 홍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네. 정민님 혹시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나 뭐 있으신가요? 저는 또 그 부분도 재밌었어요. 네. 서핑하는 강아지. 네네. 새우깡 때문에 서핑까지 배우게 된 강아지가 되게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뭐 되게 사소한 것 때문에 네. 뭔가 되게 커다란 걸 하게 된. 사소한 것 때문에. 네, 사소한 걸로 시작을 했는데 뭐 커다란 걸 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것 때문에. 정민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거 강아지 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뭐 진짜 사소한 건 이런 거? 친구랑 그때 내일로 여행 때문에 네. 아래쪽, 그 부산 쪽을 갔다가 네. 대구에 막창이 맛있대. 이 말 듣고 대구에 갔어요. 막창 먹으러. 아, 그래서 그것만 먹고 다시 왔어요. 아, 대박. 약간 그런 거나 아니면 어, 뭐 사소한 칭찬 같은 것 때문에 뭐 그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된 뭐 그런 경험들. 어우, 막창 먹으려고 대구까지 다녀오셨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약간 그 라멘 먹으려고 네. 일본 갔다 오는 것처럼. 혹시 정민님 금수저이신가요? 아니에요. 금수저 절대 아닙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렇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 칭찬이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몸이 이런 사람이 멋있어. 막 이런 사소한 한마디가 네. 제 몸을 바꾼다든지. 오. 저는 약간 웃는 것도 네. 미소가 예뻐.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얼굴이 안 나오니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참 답답하지만 미소가 예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그게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매장 방송인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게 되게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장점은 되게 부각시켜주고 더 할 수 있는. 갑자기 떠오르는 건 그거밖에 없네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자랐기 때문에. 네. 미소? 그런 거. 그리고 성격 좋아, 이런 거 들으면 왠지 나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민님, 질문 센스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다인의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네. 인간이 동물이다 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네. 꼭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진 않지만 동물적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은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그리고 점점 발전해 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동물적인 특성이 점점 없어지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월한 유전자 자체가 계속 생존을 해서 DNA를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과연 그 동물적인 게 필요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본능보다는 이성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성보다는 돈이 아닐까요? 돈도 있고, 네, 이성도 있고, 아니면 창의성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뭐 평생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유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번식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제일 빨리 살아남으려면 우선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쓰려고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돈을 더 추구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내 유전자를 더 남길 수 있으니까. 온전히 자기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뭐 냉동인간이 되던지 아니면 기계 부품하듯이 내가 부품을 교체하듯
하던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꿈꾸면서 의학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정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네. 그러니까 동물적인 특성 자체를 네. 이제는 버려야 되는 시대인가? 점점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환경에 맞게 이렇게 적합한 유전자만 계속 한 거잖아요. 징기즈칸 얘기하면서 모든 징기즈칸의 후손이 그 DNA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몇 %라고 그랬죠?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 그 징기즈칸은 자기가 정복을 함으로써 자기 유전자를 많이 남겼지만 지금은 자기 유전자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짝짓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니까 저만 얘기하고 정민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도 네. 본능을 완전 억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물적인 본능을? 네. 그 본능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우월한 유전자라든지 네. 그런 게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네.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절대 바꾸거나 변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네. 그렇게 바꾼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면 네. 그냥 현재에만 행복을 느끼고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격차는 벌어질 테고, 네. 점점 이제 그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유전자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세상이 올 텐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때가 있습니다. 자주. 네, 그렇답니다. 너무 심오한 얘기네요. 아, 네. 너무 심오한 얘기는 하지 말까요? 그러면? 네. 되게 재밌는데 어렵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우선 그런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심오한 생각 자체도 행복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서은국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빈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거를 자주 하면 되게 심플하게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 질문 자체도, 제가 한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서은국 박사님이 얘기한 거에 미치지 못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심오해가지고 빨리 분위기 환기를 시킬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저는 내가 언제 행복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언제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본능적인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행복감을 느꼈던 순간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고 그냥 하루 동안 내가 행복했던 적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 네.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언제 행복했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듣고 싶어요. 아, 오늘 하루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생각했을 때 그 하루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오늘은 지금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행복을 느꼈을 때는 네. 첫눈이 오는 걸 보고 있을 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화하고 네. 있을 때, 네. 저는 겨울이 되면 그게 네. 제일 좋아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앙상한 가지들 위에 네. 하얗게 또 색이 입혀지잖아요. 네. 그런 게 좋아서 그게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쁘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잘 때 잠을 좋아해서 잘 때 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민님은?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아, 저요? 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좀 대표적인 걸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첫눈이 오는 걸 봤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또 후에 네.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네. 있으니까 네. 또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점점 바뀌지 않을까.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아침을 먹을 건데 그때 또 행복하지 않을까. 뜨끈뜨끈한 국물에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러면 정민님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는지?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때, 네. 아침에 막 상쾌하게 일어났을 때, 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이럴 때더라고요. 네. 내가 하루에 언제 행복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작가님이 얘기하실 그럴 때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필승 코레 네. 이러면 매장 당합니다. 네, 그러면 네. 제 질문은 다 끝났는데 네. 정민님 혹시 남은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럼 가벼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네. 여기서 그 지단에 네. 박치기 사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그 사건을 몰랐어요.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 뭔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단이랑 또 지단 동생을 욕한 그분. 저는 그냥 저는 둘 중에 누구 잘못을 꼭 따져야 된다면 네. 그 욕하신 분이 훨씬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더 내세운 거잖아요. 지단은. 그쵸. 그거가 조금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단 동생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욕한 지단이 잘한 거다. 네. 저도 뭐 인종 차별을 한 자체분이 네. 더 잘못을 했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반대 의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뭐 참을 수 있는 부분을 네. 근데 실제로 그거 보면 지단이 박치기를 엄청 세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탕 했는데 그분이 이제 완전 벌러덩 누우면서 막 이렇게 퇴장을 유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하긴 했지만 네. 영리한 건 그 쓰러진 사람,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쓰러진 분이 네. 더 영리하다. 네, 그러니까 그분도 막 진짜 욕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치기를 그냥 쿵 했는데 쿵 한다고 해서 사람이 공중에 뜨진 않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엄청 오바를 해요. 그래서 퇴장을 유도를 했는데 네.
우선 저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영리하다. 그리고 지다는 좀 그때만큼은 감정을 좀 삭히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멋있네요. 정민님. 네. 질문 난이도가 네. great. 네. 그러면 저희 좀 일찍 끝내도 될까요, 정민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마무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객관적이고 뭐 과학적인 것도 좋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 책을 다 읽었음에도 변함없는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이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무리하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심오하게 행복을 생각한 건 아닐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너무 간과하고 지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쾌락은 너무 속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쾌락도 맛보면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 실현도 하는 게 어떨까. 그 균형이 되게 맞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책들은 그런 행복에 대한 생각을 또 바꿔주는,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정도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또 다양한 지역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참여해서 더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너를 이해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가 되길 바라며 11월 24일 지정도서 모임 행복의 기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